반갑습니다. 서강 NSC 국어 오늘의 할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2026학년도 수능 10번부터 13번 해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반말로 진행을 할 건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좀 풀다 보면은 내가 좀 애들한테 주장하는 거는 좀 간단한 게 딱 하나 있어. 뭐가 더 어려워 보여? 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결국은 수능은 시간 싸움이거든, 결국은.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빠르게 판단을 하고 이거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소위 말하는 손절 같은 거를 쳐가면서 최대한 빠르게 우리가 내가 이 글에 대해서 어떻게든 완주를 해야 된다 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 보니까 정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제일 어려워 보였던 지문을 확실하게 던져버림으로써 시간을 관리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럼 너네들한테 한번 질문을 좀 한번 해볼게. 너네는 뭐가 어려웠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애들은 그래도 수능을 이제 풀어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네는 뭐가 제일 어려웠어? 나는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조금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순위가 이렇게 좀 정해지는 것 같아. 나는 딱 그 시험장에서 표지를 딱 펼쳤을 때 그 느낌을 말하는 거야. 열팽창이 제일 어려워 보였고, 그 다음이 보증이었어. 그 다음이 철학 지문이었거든. 철학하고 괄호치고 칸트라고 정리를 해놓을게. 나는 외관상으로는 이 세 가지가 좀 많이 이런 식으로 순위가 좀 정해졌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문제를 실제 접근했던 방식은 어땠었냐면, 나는 어떻게 했냐면 열팽창을 먼저 건들고 그 다음에 보증을 갔어. 그리고 철학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무리를 졌는데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너네와 나의 차이인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봐봐, 열팽창이 생긴 것만 봤을 땐 되게 어려워 보이는 게 맞아. 진짜 어려워 보이는 거 맞거든? 맞지? 어려워 보이는 거는. 근데 나는 난이도를 볼 때 중점적으로 보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1번이 글의 구조고 2번이 3점이야. 3점의 난이도야. 봐봐, 글의 구조는 너네들이 처음에 보면은 못 보지. 나는 근데 이제 이거를 하도 많이 읽다 보니까 좀 감이 잡혀가지고 이제 이 정도 지문 되면은 이 정도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게 되지만, 이거는 사실 조금은 이제 전문가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거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데, 봐봐, 3점의 난이도에 대해서는 너네들도 할 수가 있어. 이거는 현역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게 내 개인적인 의견이거든. 왜 현역도 가능한가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봐봐, 너네가 이걸 봤을 때 12번 난이도 어땠어? 난이도 어때 보여? 봐봐, 대부분의 애들은 쌤 이거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얘 생긴 것만 봤을 때도 매우 간단할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봐봐, 지금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뭐라고 하냐면 B만이라고 하고 A, B 둘 다라고 하고 있어 지금. 그치?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결국은 이거 결국 그래서 다 주어지는 포인트일 거거든. 왜냐면 이거 자체가 결국은 B만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 A도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 라고 하면서 온도 변화와 힘에는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는 고려할 게 없다 라고 하네. 그러면 뭐야, 내가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거는 온도 변화랑 휘어짐만 봐주면 된다는 거거든, 사실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예시가 한 번 정도는 주어진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지. 그래가지고 12번을 간단하게 눈으로만 봤을 때도 이거 몇 초 안에 판단할 수 있냐면은 이거 딱 45초면 돼.
아니 45초도 안 걸려. 딱 25초. 25초 안에 견적을 잡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쌤, 아니 그게 가능해요? 아니 그거 가능해? 가능해. 그 정도는 해야 돼. 그리고 문제를 보기 전에 이 글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대충 눈치를 채고, 네가 딱 이 글을 보면서 열팽창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뭐 곡률 같은 게 나오나? 뭐 휘어진 정도가 나오나? 그 정도 생각하는 거지, 그치? 근데 그 이후로 딱 봤더니 휘어진 게 나왔네? 그러면은 뭐야? 아, 내가 생각한 대로만 읽으면은 이 3점짜리를 풀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바로 눈치를 챌 수가 있다고. 그러면 접근해보는 게 맞지.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나는 좀 보는 거. 어휘가 있냐? 어휘가 나왔다는 거는 내가 이 글에서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으로 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고, 그렇다는 것은 정해진 곳에서만 뽑아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휘의 유무로 봤을 때 어휘가 여기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지겠구나, 그러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글은 생각보다는 쉬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 오케이? 봐봐.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나 어떻게 할 거냐면 계속 너네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내가 일단은 국어책을 읽어줄 거야. 읽어줄 건데 너네들이 보면서 판단을 좀 하고, 미리 일단은 어느 정도는 이 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너네들한테 질문을 던질 때 한 10초 정도 내가 이제 텀을 둘 거야. 그러면은 너네들도 멈춰봤다가 잠깐 정도는 생각을 해보고 다시 영상을 틀어주면은 아주 좋을 것 같다. 오케이? 열팽창이란 물체의 온도 변화에 따라 그 길이, 부피가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중 길이의 변화를 수치한 것이 선형 열팽창 계수인데, 이는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다. 자, 여기서부터 지문에서 이제 나오는 포인트가 뭐야? 결국은 방정식이랑이 나오는 상황이지, 그치? 방정식은 적어줘야 할까? 정답은 yes라고 나는 보는 편이긴 해. 그러니까 니네들이 봤을 때 이 말을 보면서 바로바로 판단이 되지 않으면은 적어주는 게 맞아. 근데 판단되면은 뭐 굳이 적어줄 이유는 없다. 지금 잘 봐봐. 이게 뭐냐면은 길이의 변화를 수치화한 것이 선형 열팽창 계수인데, 길이의 변화를 수치화할 때, 그치? 그러니까 변화량이 중요한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온도 변화량에 따른 길이 변화률이야. 이게 량이 아니거든. 봐봐, 뒤에도 나오지. 그러니까 어떠한 퍼센테이지를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것이 중요했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변화량이 아니라는 거를 포인트를 맞춰가면서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인 거지. 이해됐지? 변화율이야. 그러면서 변화율을 심지어 밑에서 말을 해주고 있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 길이 변화율은 길이 변화량을 처음 길이로 나누어 없는 값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게 지금 뭐야? 이거 퍼센트거든. 이해됐지? 요거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면서 가는 거야. 여기서도 변화량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해주고 있네. 정말 쓸데없는 정보를 계속 많이 주고 있다. 그치? 대부분의 물질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이며, 양수라네. 그치? 물질마다 그 값이 다르다. 이거는 좀 중요해. 봐봐. 합금인 인바와 같은 순수한 금속인 합금인 인바와 순수한 금속인 알루미늄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인 물질이며, 인바는 알루미늄에 비해 매우 작은 선형 열팽창 계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 자, 여기서는 매우 작은 선형 열팽창 계수라고 했어. 이게 어떤 의미일까? 결국은 선형 열팽창 계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주는 거잖아, 그치? 그렇다는 것은 매우 작은 선형 열팽창 계수는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이다? 길이가 굉장히 적게 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네요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대. 그치?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 중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다른 내용이야. 이거는 굳이 안 알아도 돼. 이거랑 이거가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거든. 봐봐. 합금은 뭐냐면은 어떤 게 섞여 있는 거거든.
금속 물질이 섞여 있는 거야. 그치? 순수한 거는 순수하겠지. 알루미늄 순수한 거 당연한 사실이겠지. 봐봐. 그러니까 여기에서 던져주는 말 중에 하나는, 이게 나오진 않겠지만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라는 것이 있지. 이 양수라는 포인트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순수하면 선형 열팽창 계수가 반드시 양수인가? 또는 순수하지 않으면 이 질문에 대한 이 두 가지 답이 둘 다 노가 돼야지 정상이라는 거야. 이해됐지? 자, 1번은 정확한 표현이 나왔어. 1번에 대해서는 어떤 논리가 나왔어? 1번은 정확한 논리가 나왔지. 어떤 논리야? 반례가 나왔거든. 반례로서 어떤 게 나왔냐 라고 하면은 인바가 나왔어. 인바는 합금이거든. 그치? 근데 순수하면 열팽창 계수가 반드시 양수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하면은 노가 맞아. 왜? 모르잖아. 그치? 몰라가 일단은 제일 큰 정답일 수밖에 없다. 왜? 순수할 때 양수인 거 맞아. 그렇다 해가지고 순수하면은 반드시 양수라고 볼 수 있는가? 라고 하면은 여기서 뭐라고 나와? 물질마다 그 값이 다름이라 나오거든. 그래서 모름. 물질마다 그 값이 다름이라고 체크를 해주고 넘어가는 게 좋다는 거지. 자, 이거는 너네들이 혼자서 머리를 굴려보는 연습일 뿐이야. 지문에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오케이? 선형 열팽창 계수가 다른 두 종류의 물질 P와 Q를 서로 같은 두께의 두 층으로 접합하여 평평한 띠를 만든다고 하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강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왜? 예시가 나왔거든. 예시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는 기술을 적용을 시킨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요한 내용은 열팽창이라는 것은 있잖아. 두 가지 루트가 존재하거든. 어떤 루트가 존재하냐면은 첫 번째는 1. 순수 물리로 들어갈 수 있어. 2.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 물리를 적용한 기술로서 들어갈 수가 있어. 이 두 가지가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는데, 이 글은 반드시 2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글을 읽어 나가야지. 그치? 이때 Q가 P보다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크다면, Q가 P보다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크다면 이 꼴은 뭔 말이지? 이게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크다가 뭔 말이라고 했지? 변화량이거든. 그치? 변화량이 크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봐봐. 온도를 올렸을 때 Q층은 P층보다 더 팽창하려고 한다. 아! 왜? 당연하게도 변화량이 크니까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더 팽창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나 두 층이 접합되어 있어 독립적인 팽창이 억제되므로 그림과 같이 띠가 P층 쪽으로 원의 호 형태로 휘면서 팽창한 후 그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네. 아, 오케이. 그러니까 쉬운 말로 Q가 너무 많이 팽창을 하다 보니까 P층을 깔아 뭉개면서 휘어지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지. 자, 그리고 이후 다시 처음에 온도로 내리면 T는 원래 모양으로 돌아온다. 아, 뭐 당연한 사실이네. 그치? 물체의 힘의 정도는 공률로 수치화할 수 있는데, 그치? 왜냐면 휜 게 공률이니까. 그치? T 또한 힘의 정도를 공률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물체와 T가 둘 다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T의 길이에 비해 두께가 아주 얇고 폭이 좁아. T를 하나의 곡선이라고 간주하면 T를 원의 호로 생각할 수가 있다. 자, 이 말이 뭔 말일까? 쌤, 이거 뭔 말이에요? 지금 이 표시한 이 T 또한부터 생각할 수 있다. 이거 있잖아. 현장에서 중요할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 자, 정답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 봐봐. 어떤 게 있잖아. 우리는 이게 진짜 간단한 예시는 이런 거야. 동일하게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동전이 있다라고 해보자. 이 동전은 원일까? 정답은 원이 아니거든? 왜냐면은 이 원이라는 것 자체의 정의 자체가 원이라는 것의 정의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완벽해야지만 원이 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세상 살 때 저거 동전 보면서 원이 아니라고 따지고 보면은 원이 아니라 조금의 이상한 어떠한 몇각형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지? 사회적으로 도태가 되지, 그치?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야? 사회적인 합의를 보는 거지, 그치? 즉 가정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저 정도 동그랗다면은 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인 거지. 요거랑 또 비슷한 예가 수학을 배웠을 때 적분이라는 개념도 되게 비슷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거 자체가 의미하는 거는 정말 의미가 없어. 그냥 두께가 매우 얇고 폭이 좁으면은 원래였으면은 그냥 하나의 물체이지만 우리가 저거를 그냥 하나의 띠를 곡선 정도로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정의이다. 기본적인 여기에서의 이제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의미가 없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이 글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진짜 빠르게 넘어갈 수 있으면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밑에 나오는 내용이 뭐야? 이때 이 원의 호를 포함하는 원의 반지름을 휘어진 띠의 곡률 반지름이라고 하는데, 곡률은 이 곡률 반지름의 역수이다. 이거는 좀 중요할 수 있겠다, 그치? 이게 이 원을 포함하는 원의 반지름을 휘어진 띠의 곡률 반지름이라 하는데, 호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반지름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해준구나. 뭐 그렇다네요.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치? 일단은 이런 거는 그냥 곡률과 곡률 반지름의 관계 정도만 체크해주고 가면 된다. 즉 곡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더 심하게 휘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관계를 줬네, 그치? 봐봐, 뭐를 주고 있어? 관계를 주고 있어. 어떤 관계야? 반비례야. 정확하게 우리는 반비례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두 물질의 선형 열 팽창 계수 차이가 크거나 온도 변화가 클수록 띠가 더 휘어진다 라고 하면서 여기 부분은 계속 이제 우리한테 뭐를 주고 있는 거야? 관계성을 좀 주고 있는 거네요 라고 생각을 해주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온도 변화량이 같아도 띠를 이루는 물질에 따라 띠가 휘는 정도는 달라지며 당연한 사실이니까 표시 안 한다. 이를 나타내는 것이 휨 민감도이다. 휨 민감도가 더 크다는 것은 같은 온도 변화량에서 띠가 더 심하게 휨을 의미한다. 뭐 당연한 얘기니까 이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돼, 그치?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아까 전에 내가 말했던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을 말을 했었지? 너네들한테 이 친구가 지금 순수 물리인지 아니면 물리를 이용한 기술인지 그거를 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아무리 봐도 기술이라 보는 게 맞아요. 뒤에서는 나오는 이제 띠의 한쪽 끝을 고정하고 열을 가면 띠가 휘지 반대쪽 끝이 움직이는 액추에이터가 된다. 왜 그러겠어? 띠가 한쪽이 멈춰있고 고정하고 그게 있으면은 그 고정된 부분은 멈춰있겠지만 그 반대 부분은 휘어질 거거든, 그치? 그래서 반대쪽 끝이 움직이는 액추에이터가 된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싶었던 이 글의 주제네, 그치? 액추에이터라 열 에너지 등을 기계적 동작으로 변환하는 장치로 액추에이터의 설계에는 최대 이동거리, 띠가 외부에 갈 수 있는 힘, 반응 완료 시간 등이 고려된다. 뭐 그렇대. 이거는 설계니까 우리가 알 바가 아니겠지, 그치? 띠가 휠수록 고정되지 않은 끝의 이동거리는 커진다. 당연한 거 아니야? 최대 이동거리는
휨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없다고 가정할 때 주어진 온도 변화량에서 D의 끝이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이다. 자, 이런 또 관계식이 나오고 있어. 관계가 나오면은 우리는 받아들이는 게 쏙 편해. 왜? 어차피 예시 또는 선지에서 반드시 재등장할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체크를 해주고 넘어가자. 오케이? 그래서 이 값은 D의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 D가 휘면서 D의 끝이 외부의 힘을 가할 수 있는데 이 힘은 D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여 휨이 완료되었을 때 소멸된다 라고 하네. 휨이 완료되었을 때 소멸이 된대. 오케이. 휨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이게 끝을 최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때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을 하면은 휨이 완료가 됐을 때 힘이 소멸이 됩니다. 따라서 D가 외부에 갈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은 D가 외부에 갈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은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했을 때이다.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좀 가볍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그치? 아이고. 당연한 소리니까. 이는 D가 휘는 과정에서 최대의 곡률에 도달했을 때와 같다. 얘들아, 이거 어려워하면 안 된다. 진짜로. 봐봐. 최대 이동 거리는 뭐라고 했어? D가 휠수록 고정되지 않은 끝의 이동 거리는 커진다고 했어. 그치? 즉 D가 많이 휘면 휠수록 최대 이동 거리는 증가한다는 거야. 그만큼 곡률이 커진다는 거겠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최대 곡률이 언제겠어? 최대 이동 거리겠지. 당연한 사실이야. 당연한 사실. 그치? 반응 완료 시간 또한 고려해야 하는데 반응 완료 시간은 온도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D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고 D의 두께가 얇을수록 짧다. 이거는 간단한 내용이니까 패스. 즉, 이 글에서 제일 중요했던 개념은 뭐야? 최대 이동 거리야. 왜? 최대 이동 거리가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은 곡률 반지름 쪽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 이해됐지? 자, 이제부터 10번부터 시작해서 질문을 한 번씩 천천히 한번 봐봅시다. 봐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온도의 변화에 따라 물체의 길이는 변하지나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 봐봐. 는 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조사거든요. 보조사는 의미를 확대 또는 축소시키는 거에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야. 즉, 이 는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확대라고 보는 게 맞아? 축소라고 보는 게 맞아? 축소지. 그치? 즉,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돼요 라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 봐봐. 온도의 변화에 따라 그 길이, 부피가 변화하는 현상이라고 1문단에서 나왔네. 그렇기 때문에 10번은 바로 X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그치?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는 열을 가해 변화되었을 때의 길이를 열이 가하기 전에 길이로 나눈 값이다 라고 했잖아.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열을 가해 변화되었을 때 이거 뭐야? 변화량이야? 아니면은 변화률이야? 이 둘 중에 뭐야? 변화량이지? 그치? 근데 열을 가하기 전에 길이로 나눈 것은 어떤 거겠어? 이거 뭐야? 이거는 좀 간단하지. 얘는 초기량이거든. 봅시다. 선형 열팽창 계수인데 이는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률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하네. 그치? 봐봐. 길이 변화율은 길이의 변화량을 처음 길이로 나누어서 얻는 값으로, 그치? 그러니까 즉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나오는 말은, 즉 얘는 길이 변화률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길이 변화율이 뭐랑 같다는 거야? 길이 변화율이 선형 열팽창 계수입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
정답은 X지, 그치? 왜? 이 변화률에서 온도 변화량을 나눠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생각해주면서 바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선형 열팽창 계수가 음수인 물질이 양수인 물질보다 그 종류가 더 많다. 야, 여기서 뭐라고 했냐? 양수라고 나왔지. 위치를 기억하는 거야. 뭐라고 해? 대부분의 물질은 양수래. 볼 것도 없다. 패스. 액추에이터는 열 에너지를 얻기 위해 기계적 움직임을 이용하는 장치이다. 자, 요런 표현 중요하지, 그치? 이제 순서의 차이지. 순서지. 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뭔 말이지? 즉, 기계적 움직임이 선이고 그 다음에 열 에너지가 후인 경우지, 그치? 근데 여기서 뭐라 해? 액추에이터는 열 에너지 등을 기계적 동작으로 변환이라고 했잖아. 이 말은 뭔 말이야? 정확히 선후 관계가 반대지. 이렇게 판단해주고 바로 넘어가면 돼. 서로 다른 물질을 두께가 같은 두 층으로 접합해 만든 띠의 온도를 올릴 때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봐봐, 띠의 두께가 얇다는 것은 여기에서 나오지. 첫 번째 여기서 한번 나와. 그리고 두 번째 어디서 나오냐면 요거 말고는 없네,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를 봐주면 되는 거야? 요거 말고는 없다. 요거 말고는 지금 없지, 그치? 요거 말고는 없으면은 이쪽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잖아. 근데 여기 뭐래?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그치?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은 짧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근데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은 결국은 뭐랑 정확히 동의해? 휨이 완료되었을 때 소멸한다. 여기 휨이 완료됐다라는 표현과 정확히 동일하겠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정답은 5번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11번으로 바로 넘어가보자. 선형 열팽창 계수가 음시인 물질에 열을 가하면 길이가 줄어든다. 길이 변화률이라고 했잖아. 길이 변화률이야, 그치? 길이 변화률이 양수일 때 어떻게 됐어? 증가했지. 어떤 것이? 길이와 부피가, 그치? 선형 열팽창 계수 있지? 양수라는 것은 어떤 의미야? 길이와 부피가 증가한다는 소리거든? 그치? 그러면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음수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 길이와 부피가 감소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까? 있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도 돼? 되지. 왜? 봐봐. 나누는 값을 잡아. 잘 봐. 온도 변화량은 무조건 양수거든? 지금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온도 변화량은 양수라고 가정을 해볼게. 왜? 온도가 변화하는 거는 결국은 내가 50도로 올렸을 때 70도로 올라갔다라고, 50도였던 거를 70도로 올렸다고 쳐봐. 그렇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내가 조정한 값에서만, 내가 조정한 값에 따라 양음이 고정이 된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은 내가 지금 요거를 양수라고 고정을 해도 괜찮다는 거야? 괜찮지. 왜? 열 팽창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도 되잖아. 열을 주어졌을 때 팽창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도 생각해도 괜찮잖아. 그러면은 양수라고 가정을 해도 괜찮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조정한 값에 따라서 양음을 고정할 수는 있긴 하지만 나는 양수라고 가정을 해볼게. 봐봐. 그렇다는 것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음수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정확히 봐봐. 길이 변화률을 온도 변화량이라고 나눴다고 했을 때 길이 변화률이 음수라고 해석하는 게 맞거든? 그치? 그치? 봐봐. 길이 변화율이 음수라는 거는 뭔 말이야? 줄어들었다는 거지. 길이가 줄어들었다고. 쌤, 근데 지금 온도 변화량을 이렇게 양수라고 쌤이 가정을 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음수라고 가정을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 일단 1. 굳이 내가 냉각을 하는 경우를 생각할 이유라는 게 전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 이미 열팽창이라는 단어에서 그 열팽창이라는 워딩 자체가 열을 줘야지만 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좀 간단해. 뭐라고 나왔어? 열을 1번 선지에 뭐라고 나왔어? 1번 선지에 워딩이 존재하는지. 그치? 봐봐. 열을 가한다는 거는 온도는 반드시 올라간다고 할 수 있나? 열을 가한다가 반드시 온도 상승을 보장하나? 정답은 반드시지. 그치? 당연한 거 아니야? 열을 가하면은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야지. 그치? 그치? 기본적인 온도에서 올라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선형 열팽창 계수가 음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분모가 양수인데 분자가 음수이기 때문에 길이 변화율이 음수이고 길이가 줄어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부피였으면은 문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부피였으면은 완전 추측이야. 완전 추측이야.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가 정답이지. 근데 길이는 줄어드는 게 확실해. 오케이? 가보자. 온도에 따라 길이 변화가 작아야 하는 부품에는 알루미늄보다 인바가 더 적합하나, 온도에 따라 길이 변화가 작아야 되는데 이거 내가 아까 전에 말했던 거 아닌가? 인바는 뭐라고 했어? 매우 작은 선형 열팽창 계수를 가지고 있다고 했지. 즉 알루미늄에 대해 매우 작은 선형 열팽창 계수를 가지고 있다 라고 했는데, 길이 변화율이 매우 작다는 거잖아. 그치? 온도가 많이 부여받아도 변화율이 작다는 거지. 그치? 얘는 비례관계잖아. 그치? 그치?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이 매우 작다. 이거를 내가 열을 아무리 가해도 변화량은 적다 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지. 그치? 오케이? 3번. 두 물질을 접합하여 두 층으로 이루어진 띠를 만들고 온도를 내리면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작은 쪽으로 휜다 라고 하네. 온도를 내렸대. 그치? 온도를 내렸대. 작은 물질 쪽으로 휠까? 온도를 내리면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작은 물질로 휜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사실 있잖아. 기본적으로 선형 열팽창 있지? 계수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모를 일까? 봐봐. 여기서 나오지. 선형 열팽창 계수는 양수라고 하고 있지. 그치?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자 봐봐. 내가 선형 열팽창 계수로만 본다고 해보자. 즉 온도가 떨어지면은, 온도가 높아지면은 어디 쪽으로 휘는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위로 휜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온도가 낮아지면은 어떨까? 온도가 낮아지면 어디로 휠까? 아래로 휘겠지. 그치? 왜? 결국은 온도가 낮아지는데도 양수값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지금 얘네들은 다 양수값을 가지고 있다고 라고 해석하는 게 맞거든? 그치? 봐봐. 온도가 낮아졌다는 것은 이꼬르 뭔 말이냐면, 온도가 낮아졌다는 것은 이꼬르 분모가 음수라는 거야. 아까 전에 내가 말했던 분모가 음수라는 거야. 근데 봐봐. 선형 열팽창 계수는 양수라고 가정을 해볼게. 봐봐. 양수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돼? 분자는 음수가 돼야지. 그치? 근데 분자가 음수가 된다는 게 어떤 표현인데요? 뭐겠어? 아까 지금 뭐라 했어? 길이가 줄어든다 했지. 그치? 근데 이 선형 열팽창 계수는 온도를 올릴 때나 내릴 때나 동일하게 적용되거든? 그치? 동일하게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동이 없다고. 선형 열팽창 계수는 온도를 올릴 때나 내릴 때나 변동이 없지. 그치? 그 말은 즉슨 뭐야? 온도가 내려간다고 해도 어떻다는 거야? 선형 열팽창 계수는 변하지가 않아. 그치? 그 말은 즉슨 뭔 말이야? 휘는 정도가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야. 여기까지 좀 지금 논리 좀 어려운데 잘 이해하고 있니 혹시? 휘는 정도가 변하지가 않는다고. 오케이? 그 말은 뭐야? 당연하게도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큰 쪽으로 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돼? 이 위로 휜다는 거를 우리는 증가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아래로 힘을 감소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오케이? 감소하는 정도는 열팽창 계수가 큰 쪽이 더 클 수밖에 없으니까 열팽창 계수가 작은 물질 쪽으로 휠 수가 없다는 거야. 이해됐지? 봐봐. 열팽창으로 길이가 늘어난 두 물체의 길이의 변화량이 같다면 팽창전의 길이가 더 긴 물체의 길이 변화율이 더 작다. 당연한 소리. 한쪽 끝이 고정되고 길이가 다른 평평한 두 띠가 동일한 곡률로 휘었다면 길이가 긴 띠의 끝의 이동거리가 더 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길이랑 관련된 문제지, 그치? 그리고 이동거리를 물어보고 있잖아. 최대 이동거리라고 해석해주는 게 맞겠네, 그치? 길이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해보자. 좀만 더 해보자. 동일한 곡률로 휘었대, 그치? 동일한 곡률로 휘었을 때 끝의 이동거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라는 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는 뭐라 나왔어? 동일한 곡률로 휘었대, 그치? 그러면은 그림 같은 걸 하나 그려서 좀 생각을 해주는 게 좀 속 편하지. 어떻게 하나 그려볼까? 봐봐. 한 놈은 이런 놈이고 한 놈은 이런 놈이 있다고 쳐볼게. 얘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놈이고 얘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놈일 거야. 이게 같은 곡률이어야 되잖아, 그치? 같은 곡률이려면은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쳐볼게. 그럼 얘도 동일하게 곡률이 가려면은, 이게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는 식으로 가야 되겠지, 그치? 그치? 이래야지 동일한 곡률이 될 테니까.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요 반지를 요 정도랑 요 정도를 비교해주면 된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다, 그치? 요거는 그림 그려서 풀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넘어가 봅시다. 마지막 문제네요. 두 물질을 접합하여 두 층으로 이룬 두 종류의 띠 A와 B가 있다. 두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의 차이는 B가 A보다 크고, 선형 열팽창 계수의 차이라는 표현이 나왔네, 그치? 그치? 요런 표현이 나왔어. 근데 B가 A보다 크대. 두께와 길이는 A, B 모두 같다. 오케이. 여기서는 두께와 길이는 아예 생각을 안 해주면 돼. 근데 이 띠를 활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띠가 안쪽으로 휘어 물개가 잡는 집게를 만들었다. 자, 봐봐. 여기서 안으로 휘어 라는 표현에서 조금 포인트를 맞춰주면은 어떻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봐봐. 안으로 휘었다는 거는 이 애가 위로 휘어졌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거든. 위로 휘어졌다라는 말은 뭔 말이야? 결국은 열을 가해줬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겠다. 이해됐지?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 A를 2개 사용한 것은 집게 A고 B를 2개 사용한 것은 집게 B다. 온도 T0에서 A와 B의 모든 T는 평평한 상태였다. 온도를 안 줬다는 거네. 이후 온도를 T1으로 올렸을 때는 B만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 그런데 T0에서 T1보다 높은 온도를 T2로 온도를 올렸을 때는 A도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가봅시다.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보다 T0에서 T2로 올렸을 때 A와 B 모두 외부에 갈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의 곡률은 더 크겠군. 아이고.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보다 T0에서 T2로 올렸을 때 A와 B 모두 외부에 갈 수 있는 힘이 소멸하는 시점의 곡률은 더 크겠군 이라고 하지.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게 맞을까라는 거지.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보다 T0에서 T2로 올렸을 때 A와 B 모두 외부에 갈 수 있는 힘이 소멸하는 시점의 곡률. 자, 외부에 갈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의 곡률이라는 것은 여기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했을 때와 정확히 동일할 거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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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거잖아. 근데 A는 확실해. A는 확실해. 왜? 얘는 지금 원래는 잡지를 못했던 애야. 즉, 뭔 말이야? 곡률이 최대로 도달을 하지 못했다는 거지. 그치? B에서는 T2에서는 어때? 외부에 갈 수 있는 힘이 소멸하는 시점의 곡률은 당연하게도 얘가 지금 원래는 못 닿았던 애가 원래는 이랬던 애가 이게 T1이라고 해보자. 이게 T2가 된 거잖아. 이렇게 됐을 때 T2가 된 거잖아. 당연하게도 휜 정도는 당연하게도 A에서는 클 수밖에 없어. 근데 B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 일단 B는 세모 치고 넘어가 보자.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 A와 B의 각각의 휨에 멈춘 시점에서 A의 곡률 반지름은 B의 곡률 반지름보다 작겠군 이라고 하는데, 봐봐. 곡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더 심하게 휘어졌다 했잖아. 그치? 근데 A의 곡률 반지름이 B의 곡률 반지름보다 작다는 것은 A가 B보다 더 심하게 휘었다는 거거든? 당연히 아니지. 그치?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 A, B 각각의 동작이 멈추는데 걸린 시간이 서로 같았다면은 B의 반응 완료 시간이 A보다 짧았겠군 이라고 하네. 그치?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 각각의 동작이 멈추는 시간이 서로 같았대. 그치? 그치? 근데 잘 봐. B가 더 반응을 잘하는 애야? A가 더 반응을 잘하는 애야? B가 더 반응을 잘하는 애지. 그치? B가 반응을 훨씬 더 잘하는 애거든? 근데 B가 더 반응을 잘하는 애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고,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봤을 때 한번 내용을 좀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 반응 완료 시간은 온도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에서부터 T가 T의 끝이 최대 이동거리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라 보는 게 맞잖아. 그치? 근데 여기 뭐라 나와? T의 두께가 얇을수록 짧다라고 했잖아. 즉 반응 완료 시간을 결정 짓는 것은 only 어떤 것만 되면 된다는 거야? T의 두께만 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라 했어? T의 두께는 동일하다고 했지. 즉 A, B 각각의 동작이 멈추는데 걸린 시간이 같다는 것은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같다는 거고, 그때 T의 두께는 동일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B의 완료 시간이 A보다 짧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T0에서 T2로 올릴 때 A의 최대 이동 거리가 B보다 더 크겠군. 야, 이거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 아닐까? 그치? B와 달리 T2가 되어야 A가 물체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A가 B보다 휨 민감도가 크기 때문이겠군. 자, 봐봐. 휨 민감도는 같은 온도에서 더 심하게 휘는 거거든? 휨 민감도는 누가 더 큰 거야? B가 A보다 더 커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후관계가 틀려서 답이 될 수가 없어. 정답은 1번이야. 봐봐. 여기에서 있잖아. 우리가 조금 논리적인 생각을 해보면은 이상한 게 하나가 생각이 날 수가 있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 B를 T1에서 B는 물체를 잡을 수 있었어. 그치? 그리고 T2에서도 어땠어? T2에서도 B는 물체를 잡을 수 있을 거야. 그 말은 즉슨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 이게 내가 현장에선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잘 봐봐. 우리가 물체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에서 물체를 잡았을 때 그러면 힘은
힘이 멈추냐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너네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것 같아? 잘 봐. T1에서도 B는 물체를 잡을 수 있어. T2에서도 물체를 잡을 수 있지. 그러면은 T1에서 T2로 갈 때 그러면은 힘이 멈춘다고 볼 수 있나 우리가? 너네는 어떻게 생각해? 자, 물체가 있잖아. 물체를 B가 잡는데 물체가 B를 잡는다고 이미 잡았으면 멈춘 거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 과연 그럴까? 넌 어떻게 생각해? 봐봐.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외부에 갈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에서의 공률은 더 크겠군 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일단은 첫 번째 2, 3, 4, 5가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어. 그치?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힘이 멈춘다는 것은 이유가 뭐 때문이야? 힘이 멈추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장애물 때문이거든. 근데 글에 어디에도 장애물이 나왔을 때 멈춘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 이게 제일 큰 이유야. 없잖아. 그치? 힘이 완료되었을 때 소멸된대. 근데 그게 최대 이동거리라고 했는데 그 최대 이동거리라는 표현이 장애물에 닿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면은 이게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잖아. 이해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만약에 어떠한 그러한 애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이 휘는 정도가 멈추게 되고 그만큼의 멈춘 정도는 힘으로 전환이 됩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으면은 달라져. 그러면은 달라지지. 근데 그런 표현이 전혀 안 나왔잖아.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뭐라 나오냐면 여기가 좀 중요하거든. 나도 이때 당시에는 이걸 못 봤는데 봐봐. 온도 변화 외에 힘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 즉, 이 온도 변화 외에 힘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는 전혀 없다라는 말은 물체를 집었을 때는 가만을 힘의 정도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지. 이게 제일 어려운 표현인 것 같아. 그러니까 2, 3, 4, 5가 무조건 틀리고 이 글에 나왔을 때 장애물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왜? 집게라는 표현이 여기서 처음 나왔잖아. 그치? 집게라는 내용이 처음 나왔고 어떠한 표현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1번을 찍는 게 합리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조건을 줬지. 온도 변화 외에 힘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1번을 찍고 넘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어? 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요 정도만 할 거예요. 요 정도만 할 건데 잘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고 만약 이해가 안 됐으면은 질문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어디는 좋으니까 뭐 댓글을 달아주시든 아니면은 뭐 어떤 방법을 찾든 그래가지고 좀 질문을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좀 하면은 아주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제 국어 수업이었고 내일도 가능하면은 하나 더 올릴 테니까 내일도 봐요. 예, 수고하셨습니다.